안녕하십니까.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금년은 어지러운 경자년을 보내고 신축년입니다. 바꿔 말하면 소의 해를 맞이했다 그 말입니다. 금년 소는 다른 해 소와 달리 보석소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흰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소는 원래 인간을 위해서 늘 봉사해주는 귀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정직하죠. 조금은 느리죠. 그러지만은 원칙 앞에는 절대 순종하는 소입니다. 밭갈이 농갈이 하는 것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주인 앞에 얼마나 순종합니까? 그리고 들판에서 풀을 먹다가도 반드시 자기 집을 찾아옵니다. 주인이 슬프면 소도 슬퍼합니다. 아마 동물 중에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이고 소에게서는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는 귀한 동물의 해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이름하여 보석소의 해입니다. 제발 2020년 2월 달에 중국 우한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펼치기 시작한 코로나19 소위 팬데믹 대전염을 극복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행히 화이자, 모더나 등 세계 제약회사들이 앞을 다투어서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접종에 들어간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금년 2, 3월경이면 접종이 시작되고 그동안에 눈물겹도록 수고하신 의료진, 봉사요원들 그리고 행정요원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언제까지 이 코로나19가 인간을 괴롭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인간에 의해서 정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전염이 한번 지나가면 문명이 엄청나게 변화한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중세 유럽을 휩쓸었던 패스트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던지 유럽이 그 인구를 회복하는데 200년이 걸렸고 그 당시에 패스트 앞에서 좌절했던 많은 사람들은 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왜 이렇게 생명들이 죽어가는데 딱히 죄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갓 태어난 어린애, 재롱 떨고 있는 3, 4세 어린애들이 왜 전염이 되면 새카맣게 변하면서 몸부림치다 죽는가? 패스트는 전염이 되면은 7시간 이내에 죽습니다. 그 처절한 모습 앞에서 인간은 많은 생각을 바꿉니다. 이제 신보다는 인간 중심의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것이 유럽에서 이름하여 인본주의, 문해부흥, 공산주의로까지 가는 인간 중심주의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1918년 스페인 독감이란 걸 여러분들이 또 혹시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전 세계를 또 휩쓸었죠. 말은 스페인 독감이지만 그 출발지는 미국의 군부대입니다. 어쨌든 스페인이 그 당시에 너무 독감에 모든 시스템을 동원해서 설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계인들은 스페인 독감이라고 그랬고 그 스페인 독감은 어김없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우리 적은 강토를 뒤집어 엎어놨습니다. 그 당시 기근과 재해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모질게 일본의 독재 앞에 시달리던 우리 민족 앞에 그 전염병은 참으로 절망의 절벽으로 끌어넣습니다. 거기에 불이 붙은 3.1운동은 그 다음에 전국토를 독립만세로 함성의 광장을 이루는 겁니다. 저 백산 밑에 해산진에서 제주도 서귀포까지 일시에 독립운동이 전개된 것은 오늘날처럼 SNS라는 방법을 통해서 전파된 것도 아니고 전화 통신이
있지도 않는 이 시대 아닙니까? 근데 참 신기합니다. 그래도 많은 전염병들은 그 이후의 사회를 새롭게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지금 심지어 브라질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시신을 처리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많이 죽어가고, 우리나라도 지난 12월 29일에는 40명이 하루에 죽었습니다. 요양원, 연로한 기저병을 가진 사람들은 걸렸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앞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요. 그러나 이제 백신이 보편화되고 인간의 과학 발달에 의해서 지혜를 모으면 이 전염성 있는 코로나는 물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세계를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헨리 키신저는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류는 경험하지 않은 사회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기존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너지원이 바뀝니다. 그동안에 석유화학이었다면, 석탄이나 석유였다면 이제는 수소, 전기, 새로운 소재로 바뀌어나갈 것입니다. 길거리에 전기차가 달리고 수소차가 달리는 걸 보십시오. 인공지능이, 사물 데이터가, 플랫폼이, 그리고 로켓이 일반화되는 사회로 갑니다. 왜? 정보통신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우리는 농경사회, 산업사회, 또 지식사회를 거쳐왔습니다. 얼마나 교만해졌습니까? 인간이 못할 것이 없을 만큼 문명 앞에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문명을 맞이해야 됩니다. 거기에 기존의 질서인 상거래의 질서도 바뀔 겁니다. 지금 인화의 언택트, 심지어 자동차에서 물건을 얼굴도 내밀지 않고 파는 소위 스루 산업이 대중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택배 산업이 대중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 새해 아침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문명과 충돌을 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치적 시스템도 바꿔야 됩니다. 미국에서 지난해 선거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선거를 불법 선거로 규정하고 법적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건국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 선거는 대의원을 통해서 뽑는 간접선거인데 민주주의가 최고로 발전했다고 자부하는 미국에서 선거 부정이 있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조문입니다. 민주주의는 한 시대를 풍미했지만은 이제는 민주주의도 다듬어져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자본주의도 다듬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공산주의가 정원됐다고 기뻐했습니다만은 자본주의에도 병폐가 많습니다. 공산주의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외치면서 평등을 외치면서 복지를 외치면서 이 세상에 최악의 빈곤사회를 만들어 놓고 불평등 사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인권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들은 신을 부정하는 유물론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권은 천부적 권리 아닙니까?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특권입니다. 자유냐, 민주냐, 평등이냐, 또 복지냐 하는 것들은 민주사회에서 가능한 거지 공산사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북한을
안타까워하고 해방시켜야 된다고는 마음을 가진 것은 북한 사회가 인권이 불무하기 때문입니다.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가지고도 완전한 정치제도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수평만을 주장하는 제도입니다. 다행히 미국이나 선진 민주주의들은 그래도 마음으로 수직적 정치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 성서 앞에, 성경 앞에 기도를 합니다. 선서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설픈 민주주의를 도입에다가 단순히 일당 독재까지는 안 가더라도 다수결 원칙만을 외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수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의회가 정치 독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집권자들도 그 맛을 붙여가지고 그들을 외면한 정치 집단에 대해서는 야박할 만큼 모질게 정치를 끌고 가면서 걸맞지 않은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이 불편한 사회가 빨리 수선되고 개정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새로운 정치 질서가 수립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에게도 수직적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수직은 부자지간이고 수편 형제간입니다. 형제가 우애하려면 부모가 있어야 되고,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 경애하는 마음, 효도하는 마음 밑에서 형제 우애가 생기는 겁니다. 마치 정치 질서도 국가의 존재, 나라의 존재를 명심하고 정당 이익을 추구해야 되고 정권 탈출해야 될 텐데, 국가는 존재하지 않도록 먼 거리 내다 놓고 오직 자기 집단만의 이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촛불과 태극기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의 이념적 갈등, 또 체제적 갈등, 그 외 모든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가 금년 신축년에 소해에 우리가 마무리 짓고 넘어가야 통일의 길로 미래 사회로 가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고 그 무거운 마음에 한술 더 해서 SYS TV 설용수 방송이 출발을 합니다. 설용수 방송을 애청하시고 시청하시고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또 믿고 있습니다. 저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이 비대면 사회에서, 코로나 사회에서 대중을 상대로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간은 흘러갑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심지어 영성까지를 동원해가지고 여러분 앞에 호소하고자 하는 것은 유튜브 방송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혹시 구독이나 좋아요를 꼭 눌러주셔서 저희 방송에 많은 시청자들이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 원칙이 아닙니다. 반칙 사회입니다. 너무 자연을 마음대로 훼손해 버렸습니다. 이제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외칩니다. 플라스틱이 범람하고 매연이 공중을 뒤덮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황사바람이라 해서 중국서 날라오더라도 중국 황하강에 물이 증기로, 수증기로 올라가서 날라오니까 우리가 그 황사를 맞이해도 옷이 검어지거나 그저 모래만 털어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중국도 이제는 공업국 아닙니까? 공장에 많은 유해 물질이 공중으로 날아가서 우리 하늘을 덮어버립니다. 우리가 플라스틱을 통해서 얼마나 편의일 일을 봤습니까? 비닐봉지가 얼마나 편합니까? 시장에 가면 수두룩하게 들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땅에 묻으면 영원히 소멸되지 않고, 또 처리를 하더라도 결국은 소각을 시키더라도 탄소가 돼서 우리를 또 괴롭힙니다. 또 버린 비닐 때문에 바다의 거북이가 그걸 먹고 해변으로 와서 뒹굴다 죽고 고래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태평양상에는 우리나라 면적의 7, 8배가 되는 플라스틱 군을 이루어가지고
떠돌아다닌다는 뉴스를 본 일이 있습니다. 북극과 남극의 얼음들이 녹아서 빙하가 없어지고 계절이 온도가 올라감으로써 가을과 봄은 없어지고 여름과 겨울로 바뀌는 이런 현실 앞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과거 노자나 장자가 무의자연을 외쳤을 때 자연을 그대로 두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 자연을 함부로 파헤치다가 결국 오늘 맞이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로를 개발하고 나무를 훼손하면 일시적으로는 아마 인간에게 이익을 줄 겁니다. 또 교통을 빠르게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자연 속에 살고 있던 많은 동식물들이 생태계 변화 앞에 부딪힙니다. 언제 곰이 아스팔트 길을 봤으며 멧돼지가 바뀌었습니까? 고라니가 바뀌었습니까? 사슴이 바뀌었습니까? 토끼가 그 길을 걸었겠습니까? 또 매연 앞에서 천년 묵은 주먹이 죽어갑니다. 지리산이나 그 외에 높은 산을 올라가 보십시오. 천년 묵은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건 인간이 운하를 막고 도로를 닦고 산을 황폐화시킴으로써 일어난 현상들입니다. 우리 새해는 모두 자연 앞에 겸손하고 자연 앞에 함께 살아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인류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생해야 되고 공영해야 되고 공해야 됩니다. 공생은 생산에도 제한을 둬야 됩니다. 무조건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가 이차주의가 아닌 이기주의를 중심으로 나만 잘 살면 된다. 내가 무슨 짓을 했으나 돈을 벌면 된다. 이게 뉴욕 월가에서 소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가운데 소위 요즘 말하는 은행에서 또는 금융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들입니다. 오직 이익만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니까 자본주의라는 것도 노동을 통해서 노동 속에서 그 결과를 봐야 되는 건데 머리만 굴려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자본주의적 월상식은 이제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슴이 뜨거운 자본주의, 소위 제4 자본주의를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일방적으로 생산 없는 평등을 주장하고 생산 없는 복지를 주장하다가 빈곤으로 추락해버렸듯이 자본주의도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다가 자연과도 또 인간과 인간관계도 멀어지면서貧富의 격차가 심화되며 그 격차 앞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한심한 현실 앞에 직면할 겁니다. 우리 모두 겸손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공자가 일찍이 고전에서 말했던 화이부동, 인류가 평화롭게 살고 싶고 화해롭게 살고 싶으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라. 동정이 이정동. 뿌리가 같으면서 다를 수 있습니다. 또 같으면서 뿌리를 달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것이 인류 사회입니다. 남북 통일도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면 만날 수 없습니다. 물론 늘 저는 주장합니다. 북한의 정치 권력 집단과 백성들, 인민들을 분리해라고. 인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들이 뭐 선택을 했습니까? 공산주의를 강요당한 거지. 그들을 빨리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인권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하늘을 믿을 만한 종교자유가 있습니까? 그들이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까? 민주주의를, 자유를 외칠 수가 있습니까? 결사집회 못합니다. 인간 감옥에 살고 있는 꼭 요독 스토리가 아니더라도 그들은 감옥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방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과 같이 새로운 문명을 재조명하고 우리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가를,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반드시 새로운 문명의 질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걸 마음속에 두면서 다가오는 4차 혁명, 또 포스트 코로나, 또 우리의 통일 문제,
인류의 문명사적 대변혁의 문제를 같이 걱정하는 SYS TV 설용수 방송이 될 것입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거듭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방송을 마무리 짓고